네, 오늘은 석유화학 세 번째 시간으로 2차 전지 시간입니다. 코발트, 니켈, 리튬을 기본으로 해서 음극재와 동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2차 전지를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봐야 될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4.0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보이죠? 여기 인터넷 오브 띵, 여기 IoT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또 AI가 중심이 되는 산업혁명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 AI, 그리고 IoT,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빅데이터 쭉 보이는데 오늘 봐야 될 건 여기 9번에 자율주행의 전기차 있죠. 여기에 관련된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단입니다. 네. 인사 한번. 특별 출연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고 봤을 때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운전자는 운전의 자유를 얻고 잠을 자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미디어 관련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원격 제어를 기본으로 하니까 주행 환경 정보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통신에서 5G가 당연히 날려오는 거고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필수적으로 센서 부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이 또 연관이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전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미디어 관련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컨텐츠 소비 관련 업종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여기 차 하단에 지금 깔리고 있는 거죠. 모터를 돌리는 이 배터리 산업이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 모터 냉각 부분, 이 전장 제품들을 제어하는 반도체 모듈 쪽이 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4차 산업에서 특히 전기차는 이런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부품 볼게요. 지금 내연차와 전기차의 단가 비교하는 거 보시면 엔진 변속기 보이시죠? 엔진 미션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연차에서는 약 30%의 비중을 갖습니다. 우측에 전기차로 가면 배터리팩 보이시죠? 배터리팩이 파워트레인보다 오히려 더 비중이 높죠. 비중이 더 이만큼을 더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이 강점을 보이겠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보면요. 투자 시기를 한번 조감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니켈, 리튬 이용해서 이런 광산 제련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이 많이 떴었죠. 이게 작년까지고 올해는 이제 2차 전지랑 동박 그리고 리튬이엄 이런 쪽 산업이 유망 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좀 빨리 움직이니까 이미 2차 전지에 대한 테마는 이미 휩쓰고 지나갔고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사실 선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쭉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산업이 옮겨갈 텐데 여기 더 미래를 보시면 미리 선점하겠다고 한 폐배터리죠. 폐배터리가 많이 생기니까 재활용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갑자기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적절하게 니켈, 코발트, 리튬에 대해서 수요를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충분하게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 대규모의 생산 설비,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수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생산 공정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 밸류체인인데 여기 아까 보신 대로 이미 지나간 니켈, 리튬, 코발트 관련된 광산 재련업이 먼저 떴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로 양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 음극재, 동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크게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지의 모양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각형은 그냥 여러분들 흔히 생각했을 때 자동차 배터리처럼 각진 모양. 파우치형은 LG 화학이 많이 만드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원통형은 삼성 SDI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건전지 같이 생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원통형, 파우치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납품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 진행됩니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부터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 니켈, 리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고 이런 수요를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겠죠. 생산 설비를 계속해서 기업들이 맞춰 나가고 있죠. 가격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한 17년도까지는 코발트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 회사들에게는 괜찮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리튬만 볼게요. 리튬은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 캐파가 늘고 있다는 건데 17년에는 약 44만 톤 정도 만들었는데
내후년에는 73만 톤까지 증설을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로 대응을 하니까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맞춰서 가격 안정화는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관련된 회사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광산 재련업은 이런 회사들 쭉 있고요. 여기 발레 보이시죠? 예전에 철강할 때 다뤘던 건데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분 있죠. 일진 머티리얼스는 동박 전문 회사고요.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보셔야죠.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회사고, 자, 이제 우측으로 쭉 넘어와서 CATL 여기 중국 회사고, 파나소닉은 원통형, LG화학,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좀 비교해야 될 게 파나소닉과 삼성 SDI는 똑같이 원통형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은 전량 테슬라로 납품을 합니다. 한 대에 약 5,000개에서 7,000개 정도가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차를 제외하고선 삼성 SDI가 1위입니다. 소형 쪽에, 소형 원통형 전지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회사죠. 파나소닉은 전기차에 몰빵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BMW랑 제휴를 맺고 납품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있잖아요. 현기차랑 그리고 볼보, 제기호 쪽이랑 또 제휴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쭉 흘러가서 더 뒤를 보면 폐배터리 재활용 쪽 보이시죠? 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목을 끌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현재는 요 단계에 있지만 일단은 주가는 면접 뛰었고요. 이제는 슬슬 이쪽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높은 기술력 그리고 자본집약적 성격 때문에 과점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있고,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고정비가 70%였는데 변동비가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지금 그러면 46%잖아요. 46 고정비로 내려왔다는 건 변동비, 그러니까 즉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변동비 쪽으로, 변동비 위주의 산업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규모의 경제죠. 자본을 많이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증설 캐파를 늘려나고 있으니까 변동비 쪽이 더 연관이 많겠다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이런 거죠.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현재는 요쯤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고 여기는 완전한 전기차죠.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확실하게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현재는 하이브리드가 71%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친환경차 중에 이제는 19%였던 순수 전기차가 58%의 점유율을 확대될 것이다. 그 대신에 하이브리드는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인데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이유가 뭘까요? 전지값이죠. 지금 리튬이온 코스트 비교가 된 거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순수 전기차보다 대당 1,000만 원 가격이 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단계에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 가격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전기차 보급은 좀 더 빨라진다고 봐야겠죠. 자, 수요 예측 나온 거 있는데 중국 건데요. 지금 원래는 17년도에는 목표치가 20% 그리고 35년도에는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초안 나온 게 있거든요. 초안 나온 건 25% 그리고 대다수가 차지하도록 이라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있죠. 여러분들이 타시는 내연기관차가 있는데 교점 있죠. 이 교점이 약 한 37년, 38년 정도 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점점점 폭스바겐, 다임러, BMW, 도요타 보이는데 계속해서 판매 대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판매 대수가 폭스바겐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앞돌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죠. 당장 내연기관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퍼 킬로와트 아워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재는 2019년 킬로와트 시당 지금 200 정도의 200달러 정도의 코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5년 뒤면은 반으로 줄고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배터리 가격은 하방을 갑니다. 하방을 가기 때문에 전기차가 빠르게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배터리 수요가 공급과 전망 나와 있는 건데 수요가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더 빠르게 늘고 있죠.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죠. 배터리 가격은 좋은 가격 받기가 좀 어렵겠죠.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고 살아남는 업체들은 과실을 따먹겠지만 이제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는 거죠. 상위 5개사라고 하면 이제 LG 케미칼이랑 CATL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파나소닉 같은 회사 포함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2025년까지는 75%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고 계속해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지 않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업별로 보면요, 이 파나소닉, CATL, LG 케미칼, BYD 있는데
1년 사이에 점유율이 살짝씩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 뒤부터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죠. 치킨 게임이 진행돼서 이런 대규모 1, 2, 3위 업체들이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점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전세계 캐파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LG케미칼이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건데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고, 눈에 띄는 거는 파나소닉도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거고, 그리고 CATL이 여기에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것이라는 거죠. 이쪽도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안 하는 게 없죠. 중국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돈 된다고 하면 다 하죠. 캐파 계속 이어서 보면요, 먼저 좁게는 한국만 보면 LG케미칼이 단연 1등이죠. LG케미칼이 내년부터는 절대적인 파이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삼성 SDI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요만큼은 SK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좌측으로 다시 오면 전 세계에서는 역시 중국이죠. 중국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요 정도, 한국이 2위권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 중이라서 단가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악재가 더 몇 가지가 있죠. 악재 좀 보여드릴게요.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가 각광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기존 안에서는 이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줄여라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너무 빡셌나? 완화시켜줄게 라는 거죠.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우측으로 보면 연비도 마찬가지죠. 연비도 계속해서 올리라 그랬는데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연비도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규제 완화가 되면 당연히 전기차 수요는 조금 더 꺾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대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조금 문제도 있죠. 전기차는 태양광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보조금 축소 보이시죠? 보조금 규모 삭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지방보조금 폐지. 중앙정부 보조금은 2021년 내후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던 전기차 판매량이 첫 역성장을 시현했다는 거죠. 보조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조금이 줄수록 유인가는 떨어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원금이 적어질수록 덜 팔리겠죠. 자, 그래서 산업 정책 변화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유인을 하죠. 전기차를 가라라고 해서 하는데 점점 이제 보조금이 약화되고 이제는 강제 만들어라라고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소비자한테 유인을 줬는데 이제는 생산자에게 너네 꼭 만들어, 이만큼의 비중을 꼭 만들어라, 의무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 세계 친환경차, 저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죠. 그래서 변동률이 처음으로 역성장했다는 거죠. 점점 수요가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기업에 들어오면 LG화학은 매출 비중은 이렇게 되죠. 전지가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리고 삼성 SDI는 전지가 대표적으로 매출을 만듭니다. 추천,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죠. 기초 소재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에 깡화학이라고 설명했던 부분들, 에틸렌 여기 다 들어있죠. PE, PVC, ABS까지 다 들어있죠.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전지는 방금 보신 대로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LG화학이 이걸 미래 먹거리로 보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현재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영업이익 표로 나온 거에 보면은 방금 보셨던 게 왼쪽 부분이고 2018년도자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당연히 석유화학에서 내는 거죠. 석유화학에서 돈을 벌어서 전지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전지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눈에 보이죠. 실적 추이 표로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여기 좀 주황색 박스는 석유화학 부분이고 영업이익 계속 나오죠. 여기는 롯데케미칼 할 때 점검했던 것처럼 에틸렌 가격 같은 거 눈여겨보셔야 되고, 납사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지 쪽에는 이제 올해는 좀 안 좋았고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맞으니까요. 현재 어려운 것도 맞죠.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SK와 LG 글로벌 배터리 시장 잡기 위해서 불꽃 튀는 경쟁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어냅니다. 폴란드, 그리고 중국, 미국 보이죠. 이런 나라들의 글로벌 배터리 공장을 계속 짓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관련된 리포트 있는 거 보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증설계, 캐파를 늘려나간다는 거고 상당히 공격적인 편이라는 거죠. 70에서 90, 90에서 110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는 거죠. 대형 이쪽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거고, 보시면 대형 전지에서는 쭉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2022년도에는 32조 원까지 매출 달성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와 목표가 보이죠. 예전에 언급드린 대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서로 특허 문제. 자, 이어서 삼성 SDI 보면요. 삼성 SDI의 매출은 소형전지에서 나오죠. 소형전지고 중대형 전지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배터리에 관련된 몰빵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소형전지에서 매출을 내는데 이 소형전지는 어디서 쓰냐면 스마트폰 그리고 청소기, 전동 드릴 같은 데다가 사용되는 배터리고요. 여기 중대형 전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영업이익 추이 나온 거 보면요. 앞으로 예상치까지 나와 있는데 소형 2차 전지는 뭐 꾸준하죠. 크게 늘지 않는데 그래도 자동차 관련 전지는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보이고, 자, 우측으로 오면 자동차 전지는 이제까지 큰 재미는 못 봤거든요. 오히려 손해봤죠. 손실을 봤지만 앞으로는 흑자 전환하지 않나라는 소형 전지의 강점을 보이는 회사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대형 전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면요. 과거 얘기거든요. 지금 중대형 전지 쪽만 봐도 굉장히 안 좋죠. 적자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에서 이익을 낸 걸 이쪽 메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이쪽 부분이죠. 적자를 많이 보냈는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드 기억나시나요? 사드 보복하면서 중국이 보복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 보조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손해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 또 기억나시죠? 노트 7 폭발했죠. 파이어 인 더 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 못 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소형전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악재를 또 보면요, 이런 거죠. ESS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나는데 보통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이쪽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사를 좀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ESS용 배터리 판매가 뚝 끊겼죠. 끊긴 이유가 불이 나서 그런 겁니다. 불이 났는데 원인 규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2천억을 투자해서 특수 소화 시스템을, 불 끄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불이 난다는 문제가 있죠.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 권리잖아요. 이게 보상금 문제가 있으니까. ESS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 전력 생산이 안 되니까 낮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뭐 한전에 팔기도 하고 이런 장치를 말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건데 이런 거죠.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우하향하니까 힘들죠.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당분간 매출이 썩 좋지는 않을 건데 조금 더 이것도 멀리 보셔야 되죠. 당장은 재무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요. 영업이익 보셨다시피 적자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치킨 게임 중이죠. 단가를 계속해서 후려치고 있으니까 기업 주가가 살아날 리가 없죠.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저가 매수 모으는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지금 뭐 당장 시세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런 거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죠. 니켈, 코발트,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가격이 좀 내려와 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가죠. 단가에서 배터리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우양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뭐 멈칫하긴 합니다.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살짝 멈칫하긴 하는데, 살짝 내려오긴 하는데 대세라는 거에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점검 보면요, 지금 LG화학은 재무적인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은 당분간 재무적인 이슈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 SDI가 주로 납품하는 삼성전자 어떤 청사진을 갖고 가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서 이쪽이랑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적으로 스마트폰만 봤을 땐 스마트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죠. 다른 시장을 삼성전자가 보고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편견은 이제 그런 거죠. LG화학이 대세라는 거 모르는 분 없죠. LG화학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건 맞는데 현재 당분간 내년 내후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예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 SDI는 방금 보셨던 대로 전기차, 대형전지 쪽에 별로 큰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간이 짠지 싱거운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랑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겠고, 정리하면 이런 거죠. 긴 터널을 지나면 독보적인 위치가 될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 CATL 같은 회사들, BYD 이런 회사들이 단가 경쟁으로 후려치기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되고 파나소닉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을 이겨냈을 때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빛을 이제 볼 수 있겠죠. 동굴에서 나올 수 있겠죠. 결론 내리면 LG화학과 삼성 SDI를 둘 중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겠죠. LG화학은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아빠와 같은 기업입니다. 일단 지르기 좋아하죠. 그리고 삼성 SDI는 소형전지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빼내니까 안정성이 있죠. 원래 아버지가 지르면 엄마가 뒷수습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냐 엄마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종목적인 투자가 좋다 그러면 LG화학이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삼성 SDI가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말이고 배당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관련해서 국민은행의 KB금융, 신한은행의 신한지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